안녕하세요.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네, 제가 육사, 공사, 해사의 입시를 전부 분석해서 올려드렸는데 마지막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사, 공사, 해사가 아닌 마지막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줄여서 국간사인데요.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4년제 대학과는 좀 다른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 종합, 수시 교과, 수시 논술, 정시 이런 거 아니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그리고 우선 선발, 종합 선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국간사,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신은 몇 등급이죠? 모의고사는 어떡하죠? 무슨 공부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네, 일단 오늘 방송의 모든 기준은 2023년 국군 간호사관학교 모집 요강, 국군 간호사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입시 설명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개요는 모집 정원은 90명이에요. 많지 않죠. 남자는 10%고 여자는 90%입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으로 42명을 받고 일반 우선 전형으로 8명, 종합 선발로 34명을 받습니다. 인물 자연 비율은 이제 1대 1.7 정도? 자연을 조금 더 받아요. 간호니까. 네, 경쟁률은 2022년 기준으로 26.5대 1이에요. 2020년까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막 66대 1까지 갔었는데 2021, 2022에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관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여학생 경쟁률이 좀 낮고 남학생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당연히 고졸자, 고졸 예상자,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고요. 전형을 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예쁘게 이해하기 좋게 표로 만드신 거지만 복잡해 보이죠. 그죠? 국간사도 대부분의 사관학교와 전형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수시정시 제도와는 좀 다르니까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먼저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전체 42명, 50%를 이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게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엄청 많은 수예요. 다른 사관학교 20% 이하로만 받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졸업자 2인까지 받아줘요. 그러니까 재수생 포함해서 2명은 국간사를 학교장 추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전형으로 절반을 간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꼭 받아야 돼요. 다른 일반 우선 전형에 비해서는 1차 점수 비중이 약간 적고 면접 비중이 약간 높아요. 교과, 비교과 비중이 약간 적고. 근데 다들 학교장 추천받고 오는 학생이 50%인데 내신 출석 엄청 별로인 학생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내신도 안 좋고 출석도 별론데 학교장이 와가지고 그래 너 해봐라 추천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50%나 이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교장 추천으로 가겠구나 생각할 만한 전형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국간사를 생각하고 계시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일반 우선 전형입니다. 다음은 최대 8명을 선발해요. 보통 다른 사관학교는 일반 우선 전형에 40% 선발을 하는데 반대죠. 국간사는 일반 우선으로는 8명만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지원 자격만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선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관학교와는 달리 10%, 8명. 배점 보면 1차 시험 비중도 높고 교과 비교과 점수도 좀 높죠. 그러니까 이게 국간사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너가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1차 시험도 잘 볼 만큼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학생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학생이면 내신이 완전 별로인 학생, 그런 학생이 아니면 한번 뽑아볼 거야 이런 느낌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국간사는 좀 더 모범적인 학생, 학교에서도 내신도 좀 어느 정도 괜찮고 결석도 잘 안 하고 학교에서 좀 모범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주로 뽑고 싶은 것 같아요. 교과 비교과를 보면은 너무 내신이 엉망이면 지원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는 이제 잠시 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한마디로 이제 7, 8, 9등급 뭐 이러면은 아마 이제 지원해가지고 합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비교과는 출석 일수예요. 근데 이 출석 일수가 결석이 많으면은 합격이 되게 어려워요.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국간사는 결석에 대한 감점이 좀 있는 편입니다. 1차 시험이 125점 반영됩니다. 그래서 역시 1차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그럼 여기서 1차 시험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7월에 시험을 봅니다. 사실 이게 7월에 보는 게 중요해요. 일찍 실력이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죠. 2022년은 7월 30일에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차 시험은 사관학교의 공통 문제로 출제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은 문제로 풀고 똑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보시면은 수능 시험과는 달리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순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 영어는 50분, 수학은 100분입니다. 국어는 이제 독서랑 문학만 나와요. 그러니까 화작이나 언매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이게 선택 과목도 없어요. 수학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와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인문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연은 미적 기하 중에서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보시면은 수능 문제와 수준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듣기 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만 30문제예요. 유형도 비슷해요. 뭐 빈칸 추론을 한다든가, 주제를 잡아낸다든가, 순서를 넣는다든가, 알맞은 위치를 넣어준다든가 다 비슷합니다. 다만 수능의 경우는 요즘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단어의 수준보다는 이 단어가 영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언어적 감각이 있으신지, 고급 지문 독해 할 수 있으신지, 이런 독해 완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수능은 현재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요. 단어의 표면적인 뜻을 알아도 문장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관학교 문제는 그것보다 좀 어학적 능력, 독해 능력 이런 거보다는 단어 확보가 좀 더 쥐고 흔드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더 많이 외우면은 수능에선 안 통하던 친구가 사관학교 문제에선 좀 통할 수도 있습니다. 좀 성실한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문제라 그런지 소재가 군사학, 뭐 전쟁, 역사, 윤리학,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4배수가 합격됩니다. 다 이제 남녀 포함해서 4배수인데, 합격 발표는 8월에 나와요. 그래서 2022년에는 8월 17일, 추가 합격은 8월 25일에 시켜줬어요. 다른 사관학교보다 약간 며칠 정도 늦게 나옵니다. 남학생 합격선, 이런 거 궁금하시죠? 남학생은 보통 이제 205점부터 230점 정도가 합격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로 205, 이과가 230점 정도였는데, 여학생은 문과 215, 이과는 220, 뭐 요 정도였고, 요게 이제 세 과목이니까 따져보면 이제 7, 80점이 좀 안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2차 시험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제 1차 시험에서 4배수에 통과한 학생들은 2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2차 시험은 9월입니다. 조별로 실시하고, 22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이네요. 11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이제 가면은 등록하고, 면접 준비하고, 체력 검정하고, 그 다음날 신체 검사하고, 면접 A, B,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신체 검사는 이제 신체 등위 측정, 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역시 이제 국간사도 저희 보시는 것처럼 신장과 체중을 재서 BMI 수치를 잽니다. 한마디로 너무 뚱뚱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뚱뚱하면 국간사에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신체 검사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해당하시면은 결격사유라서 그냥 뭐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를 봤더니 BMI 지수 4급 받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서, 지방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안과에서 불합격이 많이 된다고 해요. 미리 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눈이 좀 나쁜데 저도 이게 해당되나요?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미리 좀 연락을 해보시고.
체력 검정입니다. 체력 검정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입니다. 오래 달리기는 남자 1.5km, 여자 1.2km, 윗몸 일으키기 2분, 팔굽혀펴기 2분, 세 가지 종목이고요. 오래 달리기에는 불합격이 있어요. 각별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 등급 밑으로는 안 돼. 불합격이야. 집에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도 2분 동안 진행하는 건데 15등급 미만을 받으면 사실상 불합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급수별로 점수가 있죠. 저 급수에 맞는 점수를 받으시는 거고요. 다른 사관학교는 체력 검정이 전부 1등급이면 가산점 1점을 줘요. 근데 국간사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체력 검정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군인 기본자세, 적응력,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을 묻고 학생부의 이제 지원 동기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고도 질문을 하는데 사관학교 면접 준비하는 학원에서 좀 준비를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대부분의 저도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원에서 일해봤지만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AI 면접 분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향후에 미래 이런 걸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AI 면접으로 좀 면접을 진행하려고 데이터를 모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제일 궁금하셨던 문제인데요. 내신 반영입니다. 2차 시험까지 봤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면 학생부 100점, 일반 우선 전형이시면 학생부 125점이고요. 교과 90, 10이고 교과 112.5 대 비교과 12.5인데 이게 학생부 내신 반영 어떠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관학교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내신 등급 걱정이 많으시죠. 여기 내신은 교과는 내신이고 비교과는 출결이에요. 내신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관련 과목 중에 석차 9등급 나오는 모든 과목을 취합해서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절대평가되는 거 이런 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목별 석차 등급 점수를 보면 등급별로 3점씩을 감점해요. 사실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감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전교 1등급 받은 학생과 4등급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는 9점 정도가 나게 되는데 이 등급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4등급 받은 학생이 1등급 받은 학생이 이기려면 1차 시험 3과목에서 각각 9점 그러니까 3문제 정도씩은 더 맞춰야 만회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지원자의 평균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국간사는 2, 3등급인데 제가 1등급 정도 떨어져요. 4, 5등급이에요. 혹은 6등급이에요. 하면 1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한 문제씩 더 맞춰야 되고 1등급이 떨어지면 제가 2등급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은 2문제씩은 과목별로 더 맞춰야 만회가 가능합니다. 비교과 출결에서는 결석은 0.3점 감점이에요. 그리고 지각, 조퇴 결과는 0.5일 지급을 합니다. 다른 사관학교보다는 결석 기준이 굉장히 빡빡한 편이에요. 결석 하루라도 다 감점시키고 지각 조퇴도 0.5일이면 2번만 해도 바로 감점이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보는 편입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2차 시험 학생부 점수 취합되고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됩니다. 수능 보기 직전에 11월 초에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2022년에는 11월 8일이 등록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선발에 불합격한 무려 150명 이분들이 자동으로 종합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선발은 1차 시험 빼주고요. 면접 150점, 체력 50점, 학생부 100점, 수능 700점입니다. 한마디로 1차 시험을 못 보고 내신 좋지 않아서 떨어진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집 인원의 40%, 꽤 많은 겁니다. 꽤 많은 인원은 34명이에요. 34명 정도를 이 전형에서 선발하는데 실제로 이제 150명이 지금 불합격한 학생들이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종합선발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간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국간사는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대부분 뽑히고 종합선발로 또 대부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나 과탐 공부, 사탐 공부를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수능 볼 확률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의 경우는 자연 계열 학생은 수학에서 확통 선택이 안 됩니다. 사탐 선택도 안 됩니다. 종합 선발로 국간사 입시를 할 경우에 한국사랑 탐구도 전부 공부해야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1차 시험을 잘 봐가지고 입시를 끝내는 목표를 하겠지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국간사는 절반은 종합 선발이 되기 때문에 종합 선발에 한 달이 걸치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하실 때. 국간사 종합선발 특징은 한국사에서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국영수에 비해 50%덜 반영하고요. 이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영수는 각각 200점이에요. 국어 200, 영어 200, 수학 200인데 탐구는 50, 50 해가지고 100점만 주는 거죠. 그래서 종합선발 합격자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2022년에는 12월 22일에 등록을 했고요. 추가 합격은 12월 29일, 1월 5일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가산점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잘 보면 가산점을 5점까지 줍니다. 제 제자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기는 문제지 하나 풀고 공부 많이 안 하고 2급 정도 잘 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점수에서 3점, 5점 받는 거 매우 큰 점수거든요. 내신 등급 한 개의 차이가 3점이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크죠. 그래서 1차 시험 한 문제씩 더 맞추는 것과 한국사 2급 받는 것이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해서 급수 취득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전형으로 수능 점수까지 반영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으로 취급됩니다. 1등급은 10점이에요. 자연계는 2등급도 10점. 그러니까 국간사 합격을 원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사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요. 안 좋아하셔도 끝까지 물고 붙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보든 수능으로 가가지고 한국사를 잘 보든 다른 사관학교와는 달리 체력 분야 가산점은 없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일단 교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는 게 우선이죠. 이게 꼭 받으셔야 유리한 거고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는 체력이 약간 덜 중요하고 한국사가 더 중요합니다. 뭐 체력을 아예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또. 그리고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내신 출결이 당락을 영향을 줄 여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한국사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는 종합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선발 수능을 양다리 걸쳐놔야 합니다. 나도 과탐 안 해도 돼. 난 1차로 끝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50대 50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간사 입학처 홈페이지 https://tapply.tonc.net kafna 국간사 성발평가과 042-862-5265 여기에다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되게 성의 있게 구축돼 있어요. 되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